네, 계속해서 스크린 스페이스의 앰비언트 오클루전, 줄여서 SSAO라고 부르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하려면은 이 앰비언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블린 쉐이딩, 퐁 쉐이딩 쪽에 그 기본적인 라이트를 구현을 하면서 제가 이제 퐁 쉐이딩을 처음 설명을 할 때 이거는 로컬 일루미네이션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로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라이트와 오브젝트 간의 관계만 직접적인, 그러니까 라이트가 직접적으로 오브젝트를 그 영향을 준 그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 로컬 일루미네이션 모델이라고 불렀고, 이 라이트가 오브젝트에 그 빛을 쏘면 그 오브젝트로부터 이렇게 튕겨 나온 다른 빛이 다른 오브젝트를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경우들을 다 고려를 하는 걸, 그런 걸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이라고 불렀었죠. 여기서 이제 라이트가 오브젝트로 직접 쏘는 빛을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다이렉트 라이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브젝트가 오브젝트에게 그 반사된 빛을 다시 쏘는 거를 인다이렉티드 라이팅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는 직접 조명이냐 간접 조명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퐁쉐이딩에서 라이트의 개념을 세 개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앰비언트 라이트였고, 두 번째가 그 디퓨즈 라이트였고, 세 번째가 스페큘러 라이트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디퓨즈와 스페큘러는 그 노멀 방향과 그 오브젝트의 노멀의 방향과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뷰 벡터의 방향, 그리고 라이트의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빛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혹은 하이라이트 라이트가 얼마나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밝기를 명암을 이렇게 조절했다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러니까는 라이트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깔리는 기본 빛, 주변 광,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실은 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아주 단순하게 모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빛이 오브젝트를 바로 때리는 형태가 아니라 오브젝트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부딪혀가지고 생기는 그 자연스러운 주변 광, 그거를 그냥 상수값 하나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간 거죠. 네,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실은 그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실시간에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씬에 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빛들이 오브젝트에 다 부딪힌 거를 상수값으로 그냥 하나로 이렇게 퉁친 거였고, 그 일정한 값으로 고정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당연히 현실적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개념이 뭐냐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앰비언트는 주변 광, 뭐 주변 값,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오클루전은 뭐냐면은 차폐죠, 차폐. 그러니까 가려져 있냐, 안 가려져 있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의 개념은 뭐냐면은 오브젝트가 이를테면은 그 오목하게 파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름이 진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브젝트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 라이트가 아무리 이렇게 막 부딪히고 부딪히더라도 그 뭔가 굴곡진 부분들의 빛이 이렇게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임의의 위치가 얼마나 주변에 차폐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빛을 좀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이미 한번 보셨는데, 어디서 봤냐면은 어, 이 우리 모델 있잖아요. 모델 백팩 모델에 보면은 ao.jpg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로딩을 안 했었어요. 로딩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게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입니다. 예, AO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 가방 모델의 어느 부분이 기본적으로 차폐가 많이 되어 있는가,
차폐가 많이 돼 있을수록, 그러니까는 주변 오브젝트들에 의해서 많이 가려져 있을수록 지금 더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형태인 건데, 이거를 이용하면은 오브젝트의 라이트가 그러니까는 지금 뭔가 별도의 라이트 모델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림자가 질 부분이 이렇게 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이용을 하면은 약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같은 효과 같은 걸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러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부딪히고 부딪혀 가지고 만들어낸 주변 광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어둡고 어떤 부분은 밝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계산 방식이 어떤 임의의 점에서부터 광선을 이렇게 쏴봐요. 그래서 광선을 이렇게 쏴서 부딪히는 데가 있으면은 여기에 차폐가 있고, 다 안 부딪히면은 차폐가 없고, 그거를 이제 누적시키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오브젝트의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더라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이를테면은 그 가방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버텍스의 개수가 10,000개다. 그러면은 10,000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광선을 또 적어도 한 16개 정도는 쏴봐야지 뭐 이게 차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타임에는 못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처로 구워가지고 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멀 맵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맵도 이렇게 구워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리얼타임에 이거를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리얼타임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걸 못하고 있다가 이 2007년에 크라이텍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죠. 크라이텍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크라이시스라는 게임을 만들 때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테크닉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꽤나 그래픽이 좋은 걸로 유명했었던, 그리고 그 좋은 그래픽만큼 고스펙을 요구하는 그런 게임이었었는데요. 요 여기에서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고, 이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기술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계산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크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프레임 버퍼에 X좌표, Y좌표로 되어 있는 그 프레임 버퍼 있잖아요. 그게 스크린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대충 계산을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뎁스 버퍼를 활용해 가지고, 뎁스 버퍼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따가 이제 실습하는 코드는 결국은 이제 포지션 버퍼를 G 버퍼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산할 건데, 어쨌든 그 3D 포지션 값이 들어있는 버퍼에서부터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바로바로 매 픽셀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앰비언트 컬러를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당연하겠지만은 이 이전에 이런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굽는 방식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 렌더링에 활용을 가능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라이트의 마지막 주제로 이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다루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프레임 버퍼의 각 픽셀 주위를 샘플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쉬 안쪽이고 요게 메쉬 바깥쪽이다. 그러면은 그 샘플링된 그 포인트가 메쉬의 안쪽에 들어있는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이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거의 개수를 세면은 안쪽에 들어와 있는 개수와 바깥쪽에 있는 거의 개수, 이거를 전체 개수로 해가지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면은 샘플의 위치의 뎁스 값이 샘플 위치보다 더 작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폐가 발생한 거죠. 여기에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그게 이제 차폐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플의 개수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샘플 개수가 너무 적으면은 이렇게 밴딩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무슨 띠처럼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계산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의미가 별로 없겠죠. 이 방식으로 하면은 렌더링 된 퀄리티가 너무 낮을 것이고, 샘플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또 성능 저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형태 말고 샘플을 수집을 할 때 커널을 랜덤하게 회전을 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샘플링을 하는 요 부분의 주위 요 샘플의 위치를 커널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 커널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이 노멀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뱅글뱅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은 이렇게 그럴싸하기에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처럼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나름 이렇게 그럴싸한 형태의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블러링을 처리를 해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완전 구형의 샘플 커널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벽 쪽이 절반은 차폐가 돼 있고 절반은 이렇게 그 차폐가 안 돼 있고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벽에다가 구를 이렇게 심어 놔가지고 구 주위에 있는 샘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절반은 차폐가 됐다, 절반은 차폐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폐가 안 된 이런 면들도 일단 회색이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반구의 형태의 커널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평한 평면 같은 경우에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에서만 샘플링을 해보니까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차폐가 발생하는 샘플들이 생겨가지고 여기는 약간 그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반구 형태의 커널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랜덤하게 이 커널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밴딩 이펙트를 없애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계산된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을 블러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앰비언트 값으로 활용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G 버퍼가 일단 필요합니다. G 버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알베도까지를 같이 집어넣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포지션이랑 노멀만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이랑 노멀만 있으면 어쨌든 거기에 그 샘플 커널을 이렇게 갖다 놓고 각각의 이제 샘플 포인트에서부터 차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샘플 커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이 반구 주위에 어떤 지점을 샘플링을 할지, 이 지점들의 묶음을 샘플 커널이라고 부를 건데 그 지점들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얼만큼 그 커널을 노멀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멀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시킬 건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랜덤 로테이션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블러링을 해서 원래 씬 라이트, 그러니까는 디퍼드 쉐이딩이랑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를 그냥 이용할 건데, 앞에서 우리가 구현했었던 디퍼드 쉐이딩에서 이미 이 G 버퍼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포지션 그리고 노말 그리고 알베도 스페큘러 이렇게를 뽑아놨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계산된 이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디퍼드 쉐이딩의 라이팅 스테이지, 라이팅 패스 쪽에다가 같이 텍스처로 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럴싸한 그림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씬을 렌더링하는 형태로 최종 목표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의 본격적인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채널 2개짜리와 1개짜리 텍스처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 set texture format 펑션을 다시 한번 리팩토링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짓을 하냐면은 우리가 단일 채널의 그 맵을 만들 거거든요. 왜냐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은 차폐가 많이 발생했다, 적게 발생했다. 이렇게 한 채널 값으로만 저장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필요한 건데 요거. 근데 어차피 이제 나중에 혹시 2채널짜리 그 이미지를 만들지도 모르니까는 이렇게 두 개의 else if 문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요건 닫고요. 닫고 좀 많이 열려 있었네요. 코드들이 다 닫아놓고 자 이제 텍스처 CPP를 열어가지고 지금 네 set texture format 아래쪽에 RGBA와 RGB 그리고 depth 컴포넌트 여기에 대해서만 처리를 했는데 이 밑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RG 그러니까는 2채널짜리 그리고 R 레드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미지 포맷을 각각 RG 그리고 GL 레드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단일 채널 텍스처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쉐이더를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쉐이더를 만들 건데 그거를 바로 만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형태만 잡아놓고 렌더링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계산하기 위한 코드들을 추가를 계속 해 나가면서 쉐이더가 어떤 식으로 이제 렌더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쉐이더를 디버깅 하는데도 유용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ao.vs를 추가를 할 건데 이 코드는 디퍼의 라이트 스텝이랑 동일하고 요거는 그 텍스처의 그 vs 텍스처를 위한 버텍스 쉐이더랑도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그죠? 포지션 받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받으면은 그냥 그 텍스처 코디네이트만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쿼드를 넘기죠. 그러니까는 사각형 이미지, 사각형 메쉬를 넘기면은 화면 전체를 꽉 채운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나머지 모든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위해서 버텍스 쉐이더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쉐이더 쪽에 새 파일을 추가를 해서 ssao.vs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 탭을 정리를 하고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일단 붙여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임시로 값을 이렇게 라이팅 할 건데 일단 여기에 쉐이더에 new 파일 ssao.fs 이렇게 해서 파일을 하나 새로 생성해 가지고 코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봅시다. 자, 아웃풋은 플로팅 포인트 값 하나예요. 예. 원래는 여기가 벡터 4로 돼 있었죠. 그죠? 예. 근데 지금 단일 채널 값만 그냥 있으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웃풋이 그냥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컬러 어태치먼트 0번 이겠죠. 어떤 프레임 버퍼에. 그리고 인풋은 여기 버텍스 쉐이더에서부터 들어온 텍스처 코디네이트예요. 그래서 그 텍스처 코디네이트로부터 우리의 G 버퍼를 집어넣은 샘플러 2D G 포지션과 G 노멀 값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건데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이번에는 그 포지션 값만 갖고 와가지고 그 포지션 값에다가 여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포지션 값은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한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월드 코디네이트의 포지션을 뷰 기반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 값을 지금 적당히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0.5를 더해서 프래그먼트 컬러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게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당연히 아니고요. 요 부분의 코드는 일단 임시로 디버깅을 위해서 이게 지금
포지션 값이 제대로 그 계산이 되고 있는가, 월드 포지션을 지금 뷰 포지션으로 바꾼 거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한 거고, 그 나머지 코드는 이 그림을 그려본 뒤에 차츰차츰 채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쉐이더 코드가 일단 작성이 됐으니까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죠. 그래서 여기에 멤버를 컨텍스트 클래스에다가 추가를 할 거고요. context.h를 열어서 요 아래쪽에다가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위한 멤버들을 추가를 하고, 여기에 지금 멤버는 프레임 버퍼가 일단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 버퍼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우리가 구현해 놨었던 이 쉐이더를 로딩할 이 프로그램 포인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씬의 테스트를 위해서 가방 모델을 다시 로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아직 지우지 않았다면은 이 모델 디렉토리 안에 백팩 그 obj 모델이 들어가 있겠죠. 요걸 로딩 해가지고 그걸 드로우 씬 콜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이랑 모델을 로딩하는 걸 코드를 붙이겠습니다. context.cpp를 열어서 init 펑션으로 가서 여기 이쪽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요. 뭐 코드는 딱 봐도 그냥 뭔지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프레임 버퍼 생성하는 부분도 계속 봐왔으니까 카피해서 리쉐이프 부분의 펑션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특이점이 있다면 아까 이제 단일 채널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었던 GL 레드, GL 레드로 해가지고 빨간색 그 채널 하나만 있는 그런 텍스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위스 하이트를 이렇게 세팅하고 채널 하나짜리 프레임 버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해주면 되겠죠. 드로우 씬에다가 일단 가방 그리는 코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카피를 해서 제일 밑에 있었죠, 드로우 씬 코드가. 여기에 지금 바닥 박스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 밑에다가 가방 그리는 코드를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별다를 건 없고요. 모델 트랜스폼으로 지금 가방의 위치를 적절히 잡았고요. 그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 돌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은 0.5배로 낮추고, 그 다음에 바닥에 좀 붙어 있게끔 하기 위해서 Y축으로 0.55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세팅을 했고, 그리고 모델의 드로우 콜을 해주면은 요게 이제 안에서 머티리얼 세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드로우 콜도 해주죠. GL 드로우 엘레먼츠 펑션을 콜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가방 그리는 코드가 이 드로우 씬 콜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 쉐이더를 콜을 해줘야 되겠죠.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쉐이더를 호출해 줍시다. 카피를 해가지고 렌더 코드에 붙이는데, 지금 이 코드가 붙어야 되는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이 SSAO를 계산을 하려면은 G 버퍼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G 버퍼가 그려진 부분 뒤에 붙여야 됩니다. 여기죠? G 버퍼를 그리는 부분이. 네. 지오메트릭 프레임 버퍼를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지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한 부분. 여기 이후여야지 이제 G 버퍼가 채워진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밑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SSAO 프레임 버퍼를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컬러 버퍼랑 뎁스 버퍼를 클리어를 한 다음에 뷰포트 세팅하고 프로그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0번 텍스처, 1번 텍스처가 각각 포지션이랑 노멀이 세팅이 돼야 됐죠. 지오 프레임 버퍼의 0번이 포지션이었고 1번이 노멀이었어요. 그래서 걔네 두 개를 지금 세팅을 했고, 그리고 그걸 그 슬롯 넘버를 여기다가 적어줬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는 내가 어차피 쿼드로 그냥 한 번 딱 그리는 거기 때문에 두 배로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커버하는 그런 사각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두 배로 키워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뷰 매트릭스를 집어 넣어가지고 원래 월드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해서 기술돼 있었던 포지션을 이 뷰 기준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레인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이제 이거가 지금 텍스처의 그림이 그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랑 비슷하게 imgui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코드에 이거를 복사를 해 가지고 이 Gbuffer 윈도우 밑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네, 뭐 별다른 설명이 딱히 필요할 것 같진 않고 그 SSAO 프레임 버퍼의 컬러 어태치먼트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실행하면은 저기 뭐냐 Gbuffer에서는 이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그림이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회전을 해도 이 색상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뷰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가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랑은 좀 다른 모양이 나올 겁니다. 한번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요게 지금 우리가 전에 봤었던 G 버퍼의 그림이고 요게 지금 창이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키워 보면은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붙여놨었던 쉐이더 코드의 렌더링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왼쪽에 그려져 있는 Gbuffer의 결과는 이게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색상 자체가 달라지지 않죠. 근데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쪽에 그려진 거는 가운데가 이제 그 뭐냐 0.5인 상태로 해가지고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1 넘은 값 그러니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형태가 회전을 카메라를 이렇게 회전을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지금 이게 뷰 스페이스로 변화가 잘 됐다, 변환이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코드를 살짝 고쳐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여기를 만약에 X가 아니라 Y로 했다. 그러면은 아래쪽은 어두운 색이 되고 위쪽은 빨간색이 되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실행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네, 지금 보면은 역시 아래쪽이 어둡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빨개지는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네, 역시 이 뷰 스페이스로 잘 변환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네, 그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그릴 준비가 된 것까지를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랜덤 로테이션 벡터를 텍스처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그 랜덤 로테이션 벡터는 그러니까 커널을 그 구형으로 생겨져 있는 커널을 노멀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할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랜덤 팩터를 굳이 픽셀 개수가 그러니까는 프레임 버퍼 개수만큼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한 4x4짜리 노이즈 텍스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노이즈 값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노멀 방향과 수직한 탄젠트 벡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탄젠트 벡터를 가지고 이제 바이탄젠트까지 계산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TBN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얘기를 어디서 했었냐면은 그 노멀 매핑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새 축을 만들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샘플의 위치를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개가 차폐가 됐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 차폐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걸 이용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노이즈 텍스처를 저장할 텍스처 포인터를 추가를 합시다. 카피를 해가지고 이 코드의 컨텍스트 H의 밑부분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탭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 텍스처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context.cpp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 여기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탭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코드를 살짝 보죠. 여기 코드를 보면은 네, 자 일단 샘플 16개를 4x4 텍스처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네, 4x4 텍스처를 집어넣을 거고, 얘도 역시 벡터 값을 저장을 마이너스 값도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RGB 16 그러니까는 하프 프레시전에 16비트짜리 플로팅 포인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텍스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비어있는 텍스처가 만들어지죠. 여기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미 얘는 그 텍스처 메모리가 이거를 콜을 하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GL 텍스트 서브 이미지 2D, 이거는 어드밴스드 피처 수업할 때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미 할당되어 있는 텍스처 메모리에다가 CPU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거를 이용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SSEO 노이즈라고 하는 요 벡터에 저장되어 있는 16개의 값을 4x4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복사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요 세팅을 해줄 건데, 지금 보면은 Z축은 노멀 방향이 거의 Z축의 그 뭐냐 평행할 거기 때문에 Z축은 0으로 두고 X축, Y축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랜덤한 값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노이즈 텍스처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랜덤 값을 그대로 이 벡터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텍스처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를 4x4짜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미지 전체에다가 타일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랩핑 방식을 리피트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텍스처 좌표가 0에서 1 사이 밖으로 벗어나면은 똑같은 자리에 이제 반복적으로 그 텍스처 값을 얻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니어리스트 방식의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딱 그 랜덤 값을 뽑아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로 이제 탄젠트 방향을 정해서 그걸로 이제 바이 탄젠트를 계산해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드는 그 과정은 이제 이따가 쉐이더 코드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쉐이더 코드 쪽을 고치 보겠습니다. 일단 노이즈 텍스처를 로딩할 수 있는 샘플러 2D가 유니폼으로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밑에다가 한 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노멀, 그리고 노이즈 텍스처 이렇게 세 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텍스처를 그냥 이미지 전체에다가 이렇게 길게 늘려서 붙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 팩터를 유니폼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팩터를 위한 부분도 카피를 해서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노멀 방향을 얻어와 가지고 랜덤 벡터로 탄젠트를 계산해 가지고 TBN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부분까지 해서 거기에 이제 탄젠트 값만 이렇게 뿌려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요 줄을 지우고, 네, 이거는 임시로 테스트하는 코드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뷰 스페이스로 전환된 포지션, 네, 픽셀의 포지션, 3D 포지션, 그리고 뷰 스페이스로 전환된 노멀 이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랜덤 벡터, 그 텍스처 노이즈 텍스처로부터 얻어온 랜덤 벡터를 얻어와서 그 랜덤 벡터를 지금 노멀 방향과 수직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임의의 두 벡터로 오소고날하게 만드는, 그냥 수직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 노멀 방향 노멀라이즈까지 해가지고 얘를 유닛 벡터로 만든 다음에
얘와 노멀 벡터를 이제 다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그러면은 바이 탄젠트, 혹은 제가 이제 노멀 쉐이더 쪽에서는 여기를 바이 노멀로 썼었죠. 바이 노멀, 네, 로 썼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TBN 3개의 벡터로 되어 있는 3차원 3x3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샘플을 회전을 시킬 거고요. 네, 지금은 그게 이제 지금 탄젠트가 잘 계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탄젠트 x만 프래그 컬러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코드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여기에 텍스트 노이즈와 노이즈 스케일이 유니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유니폼을 세팅해주는 코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렌더링 코드에. 네. 그래서 그 렌더링 코드 부분을 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텍스처를 두 번째 슬롯에다가 노이즈 텍스처를 바인딩을 해주는 코드가 추가가 되고요. 이 부분에 드로잉하는 부분에, 네, 여기에 지금 SSAO 프레임 버퍼 여기 요 부분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죠. 여기에 지금 2번 텍스처 슬롯이 원래 비어 있었는데 바인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텍스 노이즈에 2번 슬롯을 쓴다. 네, 여기 지금 노이즈 텍스처 2번 슬롯에 바인딩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노이즈 스케일 값을 세팅하는 부분을 보시죠. 이건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탭을 정리를 하고 한번 코드를 보시면은 위스를 노이즈 텍스처 위스로 나눈, 이게 4잖아요 지금. 네, 4x4 텍스처이기 때문에 얘가 4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1280720 해상도로 지금 렌더링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1280을 4로 나눈 그런 스케일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이 지금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에다가 그 값을 곱해 가지고 랜덤 텍스처가 내 픽셀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형태가 돼서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패턴이 뭔가 그 일정하게 매겨져 있는 그런 형태의 이 각 박스의 그 x축 저기 뭐냐 탄젠트 x 값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지금 이게 패턴이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무늬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그 4x4짜리 랜덤 텍스처를 이용해 가지고 탄젠트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젠트 방향이 x축 값이 이렇게 잘 세팅이 되는 거를 볼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샘플을 집어 넣어가지고 샘플의 위치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차폐를 계산하는 부분을 코드를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린 스페이스에서의 좌표를 뽑아야 그 위치에서의 그 버텍스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뷰 매트릭스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디우스 값, 그리고 이 레디우스는 그러니까는 차폐를 어느 정도 범위의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계산할 거냐 이거에 대한 거라서 레디우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바이어스 이런 값들이 필요한데 커널 사이즈가 지금 64개로 되어 있네요. 64개의 샘플을 이용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서 코드를 제 밑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스케일 밑에다가 레디우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64개고 그리고 바이어스 값은 지금 25, 0.025 이거는 나중에 이제 뎁스 값을 비교할 때 쓸 바이어스인데 지금은 일단 상수로 뽑아뒀어요. 요거 바이어스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전에 실습해 봤었던 섀도우 맵에서 썼던 바로 그 바이어스랑 비슷합니다. 얘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지금 렌더링 하려고 하는 이 픽셀이 그 뭐냐 포지션 버퍼에서부터 값을 갖고 와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그 현상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 값을 약간 더해서 그걸 가지고 차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값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샘플의 위치는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줄 거예요. 랜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샘플을 이 TBN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회전해서 거기에서 차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예, 코드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 내용이고요. 아니구나. 요 부분을 더 붙여야 되겠네요. 요 부분이 이제 실제 오클루전을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피를 해가지고 요 밑에 프래그먼트 컬러를 임시로 세팅하는 부분 밑에다가 그걸 지우고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오클루전을 일단 0으로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TBM 매트릭스에 샘플을 곱해요. 샘플에 지금 그 단위 구체 안쪽에 있는 샘플 위치 벡터가 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임의의 랜덤 벡터로 이렇게 회전시킨 이 TBM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레디우스를 곱하면은 반경 1짜리 그 구체가 레디우스 구체가 되겠죠. 그렇게 반구의 샘플의 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샘플 위치가 스크린 스페이스에서는 어딘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곱한 값을 W로 나눠야지 XYZ 값을 이제 저기 뭐냐 제대로 된 값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곱하기 0.5 플러스 0.5를 하면은 그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가 아니라 0에서부터 1 사이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XY 좌표에서부터 그 다시 텍스처 값을 갖고 오면 그 해당 위치에서의 그 픽셀의 3D 포지션 값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Z 값이랑 지금 내가 그 가지고 온 샘플의 Z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코드가 이렇게, 예. 지금 샘플 여기 가지고 온 해당 위치의 포지션의 Z 값 그러니까 뎁스 버퍼의 Z 값 그 위치에서의 Z 값과 이 샘플의 Z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더 크면 그러면은 차폐가 일어난 거고 아니면은 차폐가 안 일어난 거고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 바이어스를 더해가지고 그 뭐냐 그 섀도우 아크네라고 했죠. 그 섀도우 아크네 현상 같은 게 안 생기도록 여기 바이어스를 더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레인지 체크는 뭐냐면은 반구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샘플은 참여를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반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샘플들과 그 안쪽에 있는 그 저기 뭐냐 막상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있는 뎁스 값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오클루전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레디우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냐,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두 개의 Z 값을 이렇게 빼보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레디우스보다 커지면은 이 값이 1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 1에 가까워지면은 이 값은 레인지 체크는 1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값이 그거보다 더 커지면 그러니까는 둘의 그 간격이 레디우스보다 훨씬 더 커지면 얘 값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은 그 이 값 스모스 스텝이라는 게 결국은 0에서 1 사이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 값을 얻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은 차폐가 발생했다고 여기에서 계산이 되더라도 그게 0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클루전 값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프래그 컬러는 프래그 컬러는 1.0 마이너스 오클루전 나누기 샘플 개수, 커널 사이즈죠. 커널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얘는 차폐가 많이 발생했다. 다 차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64가 나오겠죠. 그 64가 나오면은 그거를 커널 사이즈로 나눠주면은 1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서의 프래그 컬러는 0이 될 거고, 그 부분은 완벽하게 어둠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차폐가 하나도 발생 안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는 하얀색으로 그냥 남는 거고요. 그런 형태의 코드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거를 글로 풀어 넣은 코드 설명이 나오고, 자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프래그먼트 컬러를 세팅하는 부분에 코드가 빠져 있네요. 지금 제가 작성한 요 코드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작성하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실제로 세팅을 해서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샘플을 저장할 벡터와 레디우스 값, 이거는 유니폼으로 우리가 조절하면서 어, 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디우스 값도 이렇게 파라미터로 뽑겠습니다. 이 두 개를 카피를 해가지고 context.h에 여기에 멤버로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SSAO 샘플과 SSAO 레디우스 이렇게 두 개의 멤버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샘플은 랜덤 샘플을 뽑아낼 건데, 이것도 코드를 붙여 넣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장이 안 됐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context.cpp에 init 펑션 밑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이것도 한 번만 초기화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탭을 정리를 하고 봅시다. 일단 샘플 개수 64개로 맞춰놨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그리고 z값은 0에서부터 1 사이에 랜덤 값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범위가 x축, y축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고, z축 값은 0에서 1 사이고, 근데 그거를 노멀라이징 하면은 그 xy 플레인 위쪽의 반구의 어떤 점이죠. 그죠? 그리고 랜덤 레인지가 여기에 지금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디폴트 파라미터가 0에서 1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니까 거기 반구에 요 값을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은 그 반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점 하나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샘플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 t의 값을 먼저 계산하는데, 그거는 지금 샘플의 낮은 샘플일수록 이제 이 값을 제곱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스케일 값을 0.1에서 1 사이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지금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값이 처음엔 0이죠. 0이 여기 들어오면은 스케일 값은 0.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가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값이 될 거죠. 그러면은 그 1에 가까운 값을 이제 t 제곱을 해줘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원점에 조금 더 가깝게 그 샘플의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샘플링 하면은 차폐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샘플을 좀 더 가운데에 집중하는, 원의 중심, 구의 중심에서부터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코드를 집어넣은 거고요. 이제 이 샘플들을 유니폼으로 세팅하고, 레디우스 값도 유니폼으로 세팅하고, 그리고 레디우스 값을 imgi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코드만 붙이면은 일단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대략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계속 해보죠. 그래서 지금 레디우스와 네, 지금 샘플을 세팅하는 유니폼 세팅하는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네,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네,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프로그램 유니폼 세팅하는 부분의 코드에 레디우스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요거는 앞에 이제 뭐였죠? 디퍼드 쉐이딩 할 때 네, 봤었던 코드죠. 샘플 0번에다가 값 집어넣고 1번에다 값 집어넣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추가가 됐고요. 각각의 샘플 그 어레이 번호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었던 랜덤 샘플의 위치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SSAO 프로그램의 set uniform projection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이제 필요해졌으니까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추가해 주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려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레디우스 값을 라이트 파라미터랑 비슷한 위치에서 건드릴 수 있게 해주죠. 네, 이것도 어차피 라이트 세팅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드래그 플롯을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SSAO 레디우스 라는 이름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SSAO 레디우스를 집어넣고 스피드는 0.01, 최소값 0, 최대값 5, 뭐 이 정도로 세팅을 해둘까요? 자,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지만 어쨌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차폐에 의해서 계산이 된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뒤에 그려져 있는 가방이 이렇게 차폐가 많이 발생한 데는 어둡고, 차폐가 발생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밝은 빨간색으로 렌더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디오에서 눈에 띄일진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그 도트가 이렇게 그 패턴 무늬가 이렇게 좀 보일 거예요. 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4x4짜리 랜덤 로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차폐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가 패턴이 생기는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이 뒤에 이제 블러링을 한 번 더 거치는 거죠. 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잘 발생해가지고 렌더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레디우스 값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뽑았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높이면 더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는 더 광범위한 위치에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계산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그 레디우스 값을 이렇게 낮추면 그러면은 그 영향도, 그러니까 오클루전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그림자를 그러니까 섀도우 맵 같은 거를 이용한 그림자 외에 기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림자, 주변광에 의해서 기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림자 같은 것도 같이 함께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블러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디퍼드 쉐이딩이랑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장면을 그리는 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